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9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고요. 시장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을 정리를 하면 옵션 만기일은 여전히 강력하게 좀 변동성이 컸고 오늘 하락폭이 좀 컸고요. 주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제로 인해서 두 개의 종목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YM텍이 신규 상장을 하고 전력 제어용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경제가 마비가 되는 그런 셧다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디폴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 디폴트가 뜨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디폴트가 결국에는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조정은 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수 조정이요. 이건 이따 뉴스를 좀 보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보수 적합도 홍준표 후보가 1위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주 장막판에 들어서 상한가에 들어갔던 카스가 상한가 좀 들어갔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야 통틀어서 1위를 달성했다는 이슈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3,200억, 그리고 기관이 9,400억 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9월 달에는 9월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말씀드렸고, 한 11월 달 FOMC 회의에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옐런 재무장관 자금이 바닥이 나서 미국 디폴트 가능성 경고를 했는데, 부도를 뜻하는 거고요. 10월 중으로 현금이 소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부채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 부채 한도를 증액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이제 여야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끼리 서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부채 한도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당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카드가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뭐든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바이든 정부에서 무리하게 철수를 하면서 인명피해가 났고 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무리하게 이제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를 하거나 하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증액이라는 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라고 치면은 그게 믿어지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전에도 계속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그때마다 시장을 좀 흔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쇼의 느낌이 날 거고요.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지수 조정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수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결국 한 10월 달쯤에는 이게 협의를 이끌면 다시 한번 지수를 상승시켜주는 요인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조정은 좀 생각은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결국 국민들한테 돈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통과를 안 시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마녀의 심술 코스피 1조 원대 매물 폭탄이 나왔고요. 이거는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ED가 8월달 베이지북을 이제 지표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 여행, 관광 부분이 위축이 돼서 경기가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 있지만, 반대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까지 하게 될 건데,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9월 FOMC 회의는 이제 좀 건너뛰고 한 11월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도 계속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 압력을 줄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격을 줄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FED에서 완급 조절을 좀 잘하는 거라고 보고, 결국엔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통화량 자체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줄을 끊는 거거든요. 돈줄을 끊는 걸,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끊는다는 건데, 그게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시장에서 엄청난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계속 때리고 약을 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는 직접 테이퍼링을 할 때는 크게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늦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53% 빠지면서 21선을 이탈해준 모습입니다.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죠. 좋은 장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런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때 언제였냐, 8월 달부터 해서 8월 초부터 이렇게 급하게 지수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보름 정도 또 급하게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수 상승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이 꺾여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지수가 한 번 더 크게 밀려가지고 여기를 깨버리면은, 이 구간을 깨면은 다시 하락장의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데, 이때는 좀 120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로, 이 회색선인 120선을 돌파 못한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상승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들의 질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그런 종목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이때 앞에서 8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떨어졌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사실 오늘 지수가 1.53% 빠졌지만 그렇게 종목들에 큰 타격이 가면서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물론 빠진 종목들도 꽤 많긴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 이겨내면은 이런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지수를 상승시켜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꺾여버리면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꺾이면은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죠. 그러면 수급은 일단 오늘이 개인 좀 매수를 많이 해줬네요. 개인이 받쳐준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부터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순매수를 했다가 위에서 좀 정리를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시 이제 이런 옵션 만기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따로 이제 지수 일부러 이런 조정을 한번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뭐 조정이 나왔죠. 그래도 장중에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 강하게 말아 올리지는 않았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일단 아침에 좀 상승을 좀 시켜주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얘야말로 또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쉽지 않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정이 좀 얕게 좀 낮은 구간에서 조정이 끝이 나면은 충분히 더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선을 그었죠. 여기가 이제 이런 지수 구간의 저항대였고 지지받았던 구간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이 구간은 지키면서 조정이 끝이 좀 났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구간은 오늘 지켰는데 내일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환율은 1169원 달러로 다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좋진 않네요. 그다음에 종목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어서 지수가 빠지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하락도 많이 했고 코스닥도 이제 상승 종목에 비해 하락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상한가 및 시간의 특징주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오늘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을 했다라는 이슈로 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또 나온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대연이라는 종목이 또 신규로 이런 후발 대장으로서 상승을 했고 팜스빌도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시세가 참 이게 테마가 끝날 것 같은데도 안 끝나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크게 했죠. 그러면은 이 돈이 결국에는 다른 데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테마 이런 지지율 이슈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런 다른 종목들로서 후발주를 내면서 계속 상한가 만들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테마의 모습이 참 그래도 좀 강한 것 같고요. 테마가 진짜 세긴 세다 생각이 들고 부산주공이라는 종목과 동양피스톤도 어제 올랐죠. 그다음 DSR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이 제가 딱 매수하기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나중에 오면은 단타나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27% 홍준표 후보 15.6% 상승세. 이번에 보면은 여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1위를 달성을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 카스를 또 제가 참 이 유료 리딩 종목인데 드디어 좀 정리를 했네요. 카스가 오늘 상한가를 좀 갖고 카스가 진짜 애를 많이 먹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7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갔고요. 이 당시에는 진짜 그래도 싼 가격대에서 잘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때 8월 달에 지수가 많이 빠졌죠. 예,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제 생각보다는 좀 늦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싼 가격대에서 샀다라고 치면은 그래도 사가지고 좀 버텨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지수 하락 시기에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존버를 하다가 기다렸죠. 목표가 좀 오기를. 목표가가 오늘 7,330원이었는데 장중에 좀 쫄아가지고 한 7,200원인가 팔았습니다. 절반 팔았고 절반 놔뒀는데 아무튼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잘 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과하게 지수 밀리면서 밀렸지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좀 빛을 보는 모습이고요. 수익은 한 31% 정도 찍혔는데 매수를 했던 이유는 앞에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대장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승할 때 상한가도 잘 만들어주고 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종목을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경 그룹에서 이제 화학사업 통합으로 미래 먹거리 집중을 한다라는 이슈로 애경유화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대원 미디어 이거 아모드 사우루스라고 뭔가 봤더니 시각 특수 효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재산권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슈로 해서 대원 미디어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얘가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엮어서 얘가 오늘 좀 상승을 좀 크게 해줬는데 아까 저런 이슈로 해서 상승했지만 차트가 이 120선 밑에 딱 깔아놓고 이 구간에서 지금 잘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얘를 관심 종목으로 좀 뽑을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올라갈 놈들이라고 하면은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에서 대규모 스톡 옵션. 그러니까 미루포 흥행일 예상하면서 행사가 20만 원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위메이드가 현재
12만 원인데요. 이게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81% 올라야 이 스톡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스톡 옵션 이런 걸 20만 원이 올라가야 팔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참 매수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점을 잘 찾고 매수 이런 것들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회사에서 저렇게 좀 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멋있긴 합니다. 그다음 시간의 특징주로는 국내 이제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검토를 하면 피라맥스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 그다음에 신풍제약우, 그다음 현대바이오 이쪽이 그 시간 외에서 조금 떴고요. 여기 시간 외입니다. 신풍제약우 7% 정도 뜨고 신풍제약은 6.3% 정도 뜨고 현대바이오는 3% 떴습니다. 뭐 계속 간혹 가다가 이런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피라맥스가 지금 긴급 승인 사용 신청해가지고 승인이 날 것 같은 뭐 그런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저는 신풍제약에서 수익을 내보지를 못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참 어려워요. 좀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다 보면은 이 종목 참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니뮤직에서 밀리의 서재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니뮤직 저런 이슈가 있는데 장중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에가 좀 떴었는데 이게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1.49%. 아무튼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시간에서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성 내세운 홍준표 파죽지세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30 세대에서 홍준표 후보를 많이 뽑고 있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60대의 지지를 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통 보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60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TK 그 대구 경북 그쪽에 표를 받는 게 좀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200만 주주가 울상이다. 금융위에서 규제 유예 없다. 그러니까 이 연장을 하는 게 예외가 없다라는 거고요. 카카오도 결국에는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원래 10월 중으로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카카오페이로 뭘 결제하면은 이 알 모으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냥 귀찮아서 잘 안 하긴 하는데 알 같은 거 까가지고 막 25포인트 뭐 이렇게 얻고 하는데 근데 그게 25일부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주로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펀드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거죠. 그다음 보험 추천 서비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좀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규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좀 많은 곳에 이제 문어발 확장을 좀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좀 규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있긴 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한샘, 이거 롯데에서 롯데쇼핑, 한샘 시너지 크다라고 하면서 인수 가능성, 뭐 차트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 이거 연기금이랑 투자, 금투 이런 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러시아 상원 의장이 스푸트니크 V, EU랑,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랑 WHO 승인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러시아 이게 스푸트니크 V가 어디 부작용이 막 심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못 봤거든요. 우리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슈원스 글로벌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했는데 그럼 뭐 지금 2차 매수가 된 상태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과도하게 앞에서 빠지고 하니까 특정한 가격대 많이 내려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오늘 뭐 내만여의 날이거나 막 이래도 이 구간에서는 잘 안 빠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애플카 직접 만든다라는 거고 완성차 연합이 불발입니다. 요즘에 이제 LG랑 계속 애플카 이거 만든다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또 현대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작용할지는 좀 관련주들 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내만의 말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진 거 LG전자 그다음에 현우산업도 오늘 이렇게 좀 빠진 거 보면은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LG 저 애플카 만든다라고 했는데 애플에서 직접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팽 당한 거죠. 팽당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내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린저씨도 절레절레 하면서 흔들리는 NC 자사주 약발이 없었다라는 건데 자사주 NC소프트에서 자사주를 산다고 했죠.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계속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던 게 있지만 이 하락이 멈추는 봉이 있죠. 그게 뭐였냐? 이 시가 여기 시가가 있으면은 시가보다 밑에 빠졌다가 장중에 빠졌다가 이렇게 종가상 올라와가지고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오는 이 봉이 나올 때는 여기서 하락을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 달린 이런 도지봉이 결국에는 이 하락을 하다가 추세를 전환해주는 우상향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는 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할 거지만 이런 대형주는 안 하지만 지금부터는 한번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을 저라면은 차라리 이런 봉을 짧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나는 그 장기 투자해야겠다 하면 이 구간에서 한번 사보고, 조금 더 밀린다 치면 이런 구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났을 때부터 그 가격대로 왔으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반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뭐 자사주를 산 것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거제 조선소 방문을 하면서 K조선 재도약 전략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따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어서 지금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봐도 계속 하락 추세여서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아주 그냥 게임을 미친 듯이 통제를 하고 싶은 건지, 이 게임 업체에 신규 판호를, 그러니까 신규 게임을 이제 발급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저번에 말했던 이 게임 셧다운제 시행하라, 미성년자들한테 셧다운제 시행하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통보가 나오면서 게임주가 좀 안 좋게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좀 빠졌는가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결국에는 여기가 밀려버렸어요. 또 오늘 여기 앞에 전 저점이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오늘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저런 악재가, 중국이란 나라가 뭐 참 그렇게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악재로서 펄어비스가 좀 시간에서 3.2%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텔콘 RF 제약, 야 이거 보면은 어제 뭐 코로나19 판권 국내 승인한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근데 장중에 잘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갔고, 그다음 원래 KPM테크가 대장이었거든요. 휴머니젠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하한가, 그 전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제 뭔가 이렇게 상승을 뭔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길래 뭔가 했는데, 이 공시를 보니까 9월 7일 날에 이 신규 상장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그때 미리 또 선반영으로 빠지기도 빠졌었고, 그리고 이거 미국 FDA에서 휴머니젠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거부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거의 하한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휴머니젠 치료 승인 이슈 때문에 계속 들고 있었던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박스권 만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거의 하한가 맞으면서 끝이 난 상황입니다. 좀 휴머니젠에 걸었던 분들이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빠지면은 결국엔 답이 없긴 없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매매 종목 및 그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리딩 종목 본 거는 받고, 오늘 그 매매한 거 보겠습니다. 이거 원티드랩은 잘못 샀어요. 그 옛날에 이제 자동 감시 주문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서 사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따로 매매를 안 한 것 같고, 국전약품으로 먹어보질 못했네요. 지금 얘가 이제 이 구간에서 샀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손절했고요. 얘도 4% 정도 손절 나갔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여기 샀는데 이렇게 장중에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경고를 맞으면서 주가가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3% 정도 손절했고, 그냥 심플하게 손절을 생각한 게, 여기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저점 구간이 깨지면은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주가가 높아요. 예, 높은 구간입니다. 근데 높더라도 그냥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별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손절이 나가면 아쉽죠.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종목이 더 밀리고 하는 거를 봤을 때 그래도 잘 손절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를 또 이제 매수를 했고요. 매수 어제 했고, 오늘 좀 정리를 좀 잘한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손절이 먼저 나갔습니다. 여기서 첫 시작에 매수를 했는데, 어제 9월 8일 날 매수했다가 바로 또 손절 나가고, 근데 또 다시 올라오길래 매수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다가 다행히 이제 목표가에 왔더라고요. 여기서 1차 매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크게 먹어볼 생각으로 좀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자동 익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4%, 5% 정도 먹고 끝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플라스틱, 얘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4,755원이라는 가격을 참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여기 이게 뭐 저만의 이제 기준 가격이지만, 이 기준 가격에서 주가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4,755원을 넘어주면은 나는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 가격대는 내가 한번 이기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런 양봉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죠.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이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기 그냥 넘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아예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근데 주식에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던 게, 한 번씩 보면은 이런 걸로 좀 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미리 샀는데, 그러니까 안 넘어줬어요. 안 넘어줬으면 차라리 빨리 털었어야 되는데 털지도 못하고. 일단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를 확실히 5분봉으로 넘어줄 때, 그러니까 5분봉으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넘어줄 때 이런 지지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자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깔끔하게 원래 생각했던, 여기 계획을 했던 데거든요. 여기 저점 그냥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별거 없어요. 그거는 단타는 끝났고, 관심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DPC를 좀 잠깐 보면은, DPC 얘가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빠져요. 진짜 잘 버티긴 잘 버팁니다. 이 120선 위에서 잘 버티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매수는 안 됐고요. 그냥 매수 되는지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십자도 오늘 좀 오나 싶었는데 또 안 왔네요. 오늘 수급도 계속 보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수급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상황. 그냥 좀 기다려보고 유라테크는 결국에는 손절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단타를 하듯이 뭐든지 결국 손절을 생각해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뇌동 매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획적인 매매를 했을 때 손절이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했죠. 그래서 평단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13,400원이요. 여기서 손절했을 때 한 6% 손절하면 됩니다. 그냥 왜냐 결국에는 그 6%라는 걸 가지고 이 종목이 약한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가를 깨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약한 종목인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 강한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매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 줬겠죠. 근데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회비용 그래 6% 가지고 그냥 잘 잘랐다. 왜냐 근데 6%가 나중에 얘가 올라갔을 때는 12%를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얘는 뭐 잘라야겠네요. 일단 손절이 나갔고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여기 1차 매수에서 계속 이제 잘 버팁니다. 여기서 계속 또 버티네요.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뭐 일단 1차 매수된 상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연제약. 이연제약이 슬슬 또 떨어질 것 같은데 55,100원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장중에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종가상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강약품 얘도 경구용 치료제인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했는데 2차 매수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아직 손절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손절 나가면은 뭐 손절하는 거고 안 나가면은 여기 120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120선이 여기 있고 21선도 딱 밑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 안 깨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얘가 여기서 1차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어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 개파락을 했는데 이 개파락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장중에 말아 올렸다는 겁니다. 장중에 말아 올렸죠. 이런 꽉 찬 몸통 이런 거는 세력이 이 개입하지 않으면 만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는 솔직히 이런 구간을 잘 안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물론 깨지면은 결국 손절은 하긴 해야겠죠. 아무튼 여기 손절 가격대로 손절할 겁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 차트가 일단은 참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120선 딱 밑에 있고 120선이 밑에 있는데 이런 데서 또 양봉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매수 포인트가 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어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급락하면서 2차 매수까지 했죠. 근데 차트가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누가 봐도 이런 데가 지금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항 구간.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가 저항, 또 저항이었는데 근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면은 시세가 한번 나와줍니다. 이런 종목은 또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히스토리 같은 거를 좀 봐줘야 돼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얘가 상한가를 가졌던 놈인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 종목이 끼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앞에 보면은 이게 상한가 만들어주는 얘가 상한가 또 갔죠.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다음에 갭도 띄우고 그리고 고점에서도 추가적으로 20% 넘는 상승도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 얘가 그래도 끼는 있구나. 한번 상승 포텐이 터지면은 상승해가지고 시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매수가 됐네요. 됐습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됐고요. 2차 매수 손절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휴원스 글로벌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이죠. 1차 매수, 2차 매수 한 상태로 그냥 들고 가보겠습니다. 밑에 120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시스가 얘도 이게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인데 다행히 손절가까지는 안 깼더라고요. 그다음 제가 얘기했던 게 메타버스 테마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밀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 양봉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버티면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쌍바닥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런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 우리가 잡았던 손절가를 깨지면은 이거는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 오늘 2차 매수도 됐네요.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 손절가 밑에 있으니까 들고 가 봅시다. 워낙에 바닥권에서 지금 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란풍선도 오늘 매수가 됐네요. 한번 들고서 지켜보겠습니다. TYM 이거 농슬라죠. 농업계 테슬라. 여기 1차 매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1차 매수는 안 됐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죠.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 SM, CNC 오늘 아침에 매수가 돼서 바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4%. 이게 좀 여기서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이게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잘 안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내려온 거.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근데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계속 잘 못 가는 모습이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물론 일단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 손절 잡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손절 해봐야 4% 정도밖에 안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은 들고 가고 9월 10일날 금요일날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일성건설인데요. 일성건설 이거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이고 기본주택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 상승했죠. 얘를 제가 볼 때는 내일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여기 손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면은 온다. 결국에는 못 기다려서 위에서 샀다가 물려버리면은 항상 큰일이지만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성건설 이렇게 1차 매수 보고요. 차트도 이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넘어줘야 될 이런 구간을 넘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단기간에 이런 상승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꺾여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꺾여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얘는 어제 얘가 차트가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래 SMCNC랑 같이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좀 힘이 없는 종목인데 계속 SMCNC는 이제 좀 힘이 없는데 최근 모습 보니까 오늘도 SM 라이프 얘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승을 하나 제가 종목 토론방을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 가지고 엮어가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2차 매수 여기 좀 크게 범위를 좀 잡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크게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스윙 좀 바닥권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참 그래도 이쁘지 않나. 여기서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참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막 마음 졸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런 구간에서 그냥 잘 이렇게 그냥 매집을 하는 걸 같이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를 한번 세력들이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올려주면 그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얘도 전에 얘기했는데 이런 박스권 잘 만들어 놓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준다. 수급이 참 좋죠. 사모펀드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분봉상에서 여기를 1차 매수하고 안 올 것 같지만 그냥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나. 얘는 그래도 이게 또 스푸트니크랑 또 엮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1차 매수 하겠습니다. 1차 매수하고 폭을 좀 크게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2차 매수 손절 이런 식으로 좀 폭을 크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손절하면 10% 넘게 손절하는 거지만 먹을 때는 이게 이런 차트를 만들어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먹을 때는 우상향하면 크게 한번 20-30%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같이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릅니다. 이게 종목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거는 신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엔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전을 해야 이런 수익이 따라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성공을 뒷받침해준 이런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영상 이제 또 댓글에 나는 할 수 있다 적어주시면은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